네, 풀만 하셨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요? 맞춰볼게요. 1번의 답은 3번, 2번의 답은 3번, 3번의 답은 1번, 4번의 답은 2번, 5번의 답은 1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2번, 10번에 1번, 11번에 1번, 12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에 3번, 15번에 2번, 16번에 4번. 네. 정말 이거 복덩이다. 대박이다. 이런 문제 몇 번이에요? 문제 4번하고 문제 16번하고. 그쵸? 저는 그랬고요. 또요. 네, 말씀하세요. 몇 번? 없어요? 그거 빼곤 다 쉬워요? 진짜? 그거 두 개밖에 어려운 게 없고 나머지 다 괜찮았어요? 그래요? 문제 8번도 괜찮았어요? 근데 왜 고개를 안 흔들어? 네. 사실 지금 방금 세 문제 아니에요. 문제 8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문제 9번 안 어렵죠? 네. 사실 문제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이상하게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다 다항식이 어려웠어요. 네. 앞에 있는 문제 4번이 지방직, 뒤에 있는 게 국가직이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문제가 중복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 16번까지 프라임까지 나와서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프라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그 정도만 넣었어요. 그래서 풀어봅시다. 1번 문제는 당연히 닫혀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둘을 뽑아서 넣었을 때 그대로 들어있는 거, 결과 있는 거니까 덧셈이나 뺄셈은 안 되죠. 곱셈과 나눗셈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으로 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이거 이제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저도 이 문제 풀려고 딱 도전했을 때 하고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공통근 알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5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k. 사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둘 다 0이니까. 따라서 알파를 제곱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k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근을 찾는 거니까 알파를 묶어야 돼요. 그러면 k-5에 알파-1은요. 따라서 k는 5냐 알파는 1이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섰거든요. 근데 k가 오면 안 되죠. 왜냐면 위의 식이 분명히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공통근 자체가 두 개 이상일 수나 하나 이상일 수 없잖아요. 근데 k가 5가 되는 순간 이 식과 이 식 같아지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알파가 1이다 밖에 안 돼요. 알파가 1인 상황 안에서 k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5는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이 돼서 둘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러한 중간에 그런 점검 필요하고요. 네, 문제 5번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1 x 플러스 2인 부비가 40이 될 때 정말 이 문제는 원래 출제자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를 원했어요. 계산하기를 바랬는데 부피가 이거 빼는 거죠. 빼기 x 플러스 1 40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문제이긴 해요. 근데 x 플러스 2로 묶으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40. 그리고 이 40을 좀 잘라보면요. 두 개 하나 많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많고 그래서 3, 그 다음에 5, 6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답이 3이 돼요. x가. 근데 그렇지 않고 곧바로 x값을 넣어서 구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선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잠시. 5번에서는요. 두 점 사이 지난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를 물어봤죠. 따라서 5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풀었던 y-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씩 세우고 원점 사이 거리 구해서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이요. 지금 G 서클 F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서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에다 F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 그거를 또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G의 인버스에 F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를 넣어서 3이 됐으니까 반대로 G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그래서 G에 3을 넣으니까 0이에요. 따라서 이식과 이식을 사용해서 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플러스 B는 0. 따라서 B는 2니까 B는 1이고 A는 1이다. 곱은 1이 됐어요. 이런 문제는 괜찮아요. 문제 7번도 어렵지 않죠.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X가 3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8번이요. 탄젠트 이런 것만 나오면 기가 확 죽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플러스 루트 3이다. 막 밑에를 어떻게 막 만지고 싶죠? 위에도 막 만지고 싶죠? 아니요. 그냥 위에 전개만 하시면 돼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우선 그 탄젠트 세타만 찾으면 끝이에요. 이 문제는. 따라서 오른쪽을 전개하면 2 플러스 2 탄젠트 세타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 탄젠트 아닌 거 이쪽을 뺄게요. 그래서 자리를 옮길게요. 그러면은 3 탄젠트 세타 루트 3 탄젠트 세타는 넘기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3.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목 아프다. 3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에 1 플러스 루트 3. 예, 루트 3으로 묶으면은 아마 밑에가 루트 3분의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따라서요.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가 3, 루트 3으로 묶이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사 보면은 얼싸 사인만 플러스고 코스 탄젠트 마이너스니까 네, 그대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여기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1, 1은 1, 3 얘는 2가 돼요. 따라서 사인은 2분의 1 1번이 되는 거죠. 문제 9번은 차라리 더 x 더하기 y가 3 y 더하기 z는 4 z 플러스 x는 5 따라서 2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2 얘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는 여기서 나오니까 x는 2 y는 1 아니 3 어디야? 여기죠. 네. y는 1 다음에 z는 헷갈려. 3. 네, 이렇게 돼가지고 제곱할게요. 곱한 거 2 더하기 3 더하기 6분의 2, 4, 1, 1은 1, 3, 3은 9. 네, 14분의 11.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서라는 거는 뭐예요? A하고 B가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A교 A의 여집합 합 A교 B 그러면은 공집합의 이거니까 A교 B 그런데 A하고 B가 없죠? 공집합 끝. 11번 성분 더하는 거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12번 A가 양수이고요. B가 음수일 때 A-B 루트 B의 제곱 생각나시죠? 양수 음수니까 얘가 양수 얘가 음수죠? 그러면은 그대로 A-B 달고 나오니까 A 그 다음에 13번이요. 3x-4y 플러스 k는 0이 중심을 지는데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2, 0을 지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6은 더 k는요. k는 6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난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i 더하기 2b 플러스 ai는 1이다. 네, a 플러스 2b가 0, a 플러스 b는 아이고 얘는 1, 0. 네, b는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1 서클에 마이너스 1 i, 그러니까 마이너스 i에 대해서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1 플러스 i, 플러스 1, 2. 그 다음에 15번. y가 양수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1을 지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y보다 작으니까 y는 x죠. 그러면은 너 잘못 그렸다. 따따따따따 쏘리.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리고요. y가 0보다 크니까 위에고 작고 위에고 작고 네. 네. 여기 안에서 2x 플러스 y의 최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러면은 얘가 1이니까 여기다 좀 더 서야 되겠죠. 네. 이 점을 지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프 잘못 그렸나? 네. 잠깐만요. y가 네. 이거보다 이렇게 네. 좋은 지적이었어요. 이 점을 지나야지 제일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1 넘어가. 왜 그래 너. 네, 1,0. 네, 그래서 2가 되네요. 네, 답이 2.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두 개만 더 풀면 돼요. 이 중에서 지금 첫 번째 4번 문제. 이 문제를 아마 수업 시간에는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사실대로 말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근데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니까. 네. 4번. 보세요. px가 x-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1이래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또 나머지가 3이래요. 맞죠? 이 제곱으로 나누니까 1차, 1차가 나니까 3. 그랬을 때 이 px를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rx로 나오는데 이때 여기다가 r3을 구하라. 우선 3차로 나누니까 얘는 몇 차로 나와야 돼요? 2차. 그럼 A, B, C를 구하면 되겠죠? 하고 봤는데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못 구해요, 이거는. 어떡하지?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제가요, 이 식을 첫 번째 조건식으로 바꿀게요. 즉, 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에서는 요 놈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과 qx가 나오겠죠? 그리고요. 여기에도 있지 않나요? 2차니까. 2차니까 요 놈을 내가 끄집어내려면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죠. 어떻게? A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걸 얘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을 뺄 수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그래서 여기에서 x-1의 제곱 뺐고 여기서 x-의 제곱 1을 뺐는데 그러면 이거의 몫이고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제죠. 2x-1. 왜냐면 이 식이 이 식인데 얘가 여기에서 끌어왔으니까 이 세 개의 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됐다면 A만 구하면 이제 문제는 끝나요. 그러면 P 앞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0 플러스 A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3이다. 그래서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3. 네, A는 2분의 3. A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식을 잘 따라오세요. 얘가 2분의 3.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얘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3 x-1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얘가 rx예요.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마무리예요. 3을 집어넣을게요. 2분의 3, 3 집어넣으면 2, 4, 3이 6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1. 답은 11. 이 세 가지 식이 같다는 거 어떻게든 연결 시키셔야 돼요.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그러면은 저렇게밖에 엮어지지 못합니다. 됐죠? (16번) y는 x, fx인데 4제곱이에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그럴 때 우선 fx 더하기 x제곱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없다. 네. 우린 이 식에서 f-1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식 16번에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보세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우리는 f'x는 더하기 2x는 2x 플러스 1 qx 플러스 x 플러스 1 제곱의 q'x. 따라서 f 마이너스 프라임 마이너스를 구할 수 있네요. 0. 네. 이제 이 식을 미분하면 곱셈이니까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기 곱하고 미분하고. 그 다음에 f'1의 값은 그래. 16번은 나중에 기말고사 때 다시 낼게요. 아무래도 주관식이라 그냥 풀까요? 풀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괜히 문제를 낸 것 같아서. 그 다음에요. 지금 문제에서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에 f-x와 fx가 같다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f값이 같고 2일 때 마이너스 같고 네, y축 대칭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2라는 값으로 지금 얘가 이렇게 증가한대요. 그러면 얘가 1일 때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얼마로? 마이너스 2로. 네, 접혀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빼니까 4가 되는 거예요. 2 빼기 2, 4. 접히니까. 네, 중간고사 보시면서 고생하셨는데요. 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일단락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잠깐 들어갑시다. 질문 있으세요? 어디? 한 문제 1부는 거뜬히 풀겠죠?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당연히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80% 이상은 다 1분 안에 풀어요. 딱 보자마자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10초를 안 넘기는 것도. 그런데 한두 문제, 서울직 같은 거 5문제 정도가 1분 안엔 택도 없다. 막 3분, 4분 걸려도 못 풀 것 같은 것도 있어요.
따라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제 문제를 유형화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난이도도 조정해야 돼요. 쉬운 것만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만 풀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뭔가 순서를 잘 정해서 형식화하고요. 쉬운 문제는 딱 보자마자 5분 안에, 5초 안에 딱 푸는 것도 있어야 돼요. 지수. 여러분들, 지수는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2의 제곱 이런 걸 알았다가 2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2의 뭐 루트 2제곱 가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지수가 여기 또 있다. 2의 마이너스 2제곱 가다가 이렇게. 따라서 자연수까지를 중학교 때 배웠다면 정수, 유리수, 무리수에서 실수까지 이거를 다 이제 완성하는 게 바로 고등학교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수지수까지는 그래도 좀 알죠. 뭐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다. 이런 건 알겠는데 2의 2분의 1 제곱은 도대체 뭐야? 이런 거. 그럼 얘가 어디서 나왔는데 하거나 이렇게 제곱근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어떤 걸 제곱해서 2가 됐을 때 우리는 그 x를 루트 2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또 이 지수라는 게 양쪽에다가 서로 뭘 곱해서 없애질 수 있는데 그러려면 2분의 1이 필요하다. 따라서 얘가 2의 2분의 1이랑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2가 생략되는 거를 빼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루트 2. 한글로는요. 네, 제곱근이라고 읽어요. 얘가 제곱근이라고 읽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읽느냐? 세제곱근 2, 5제곱근 2라고 읽으시면 돼요. 따라서 제곱근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에서는 루트인데 이거를 한 번에 부른 이름은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루트 2 다음에는 다 세제곱근이 5제곱근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제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면 어떤 거를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랑 어떤 거를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걸 비교해서 짝수끼리의 홀수끼리를 비교해요. 그럼 짝수는 항상 2가 된 놈이 2개가 나오는데 홀수 쪽은 항상 2가 된 놈이 하나, 그 다음에 음수가 된 놈이 하나가 나와요. 나중에는 얘를 함수화 시키기 위해서 다 양수로만 통일을 시킬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이쪽 그 x값을 양수로만 통일을 시킬 거라는 거죠. 여하튼 그거를 뭐 다 어느 정도 그냥 감안하셔서 어떤 거를 짝수 뭐 4에 2가 되는 거를 물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x가 음수일 때는 아니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이 2가 되면은 x는 항상 플러스 세제곱근 2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4제곱근 2 그러면 하나엔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없는 이유는 얘가 하나일 때 하나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4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거는 없다. 마이너스 2쪽은 비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거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거는 있다. 얼만데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먼저 하다가 얘네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논의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쪽으로 갈게요. 결국은 4제곱근 2와 2의 4분의 1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그리고 뭐 2의 3분의 5제곱은 세제곱근 2의 5제곱이랑 같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대해서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350페이지에 있는 표가 n제곱근을 통해서 새로운 제곱근의 형태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 제곱근을 가지고 지수를 확장하고 유리수, 실수 확장을 쭉 해 나가는 거죠. 351페이지에 지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1번 문제는 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대해서도 지금 거듭제곱 근이라고 하죠.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4제곱했을 때 81이 되는 거, 뭐 16이 되는 거 이런 거 설명할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짝수일 때는 항상
근이 내가 짝수일 땐 두 개가 되는 홀수일 땐 아니 양수일 땐 두 개가 되는 음수일 땐 존재하지 않고 홀수는 음수일 때 하나 양수일 때 하나 이렇게 해서 이 표가 완성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정말 희박하다고 보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353페이지는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다. 네, 우리 중학교 때 루트에 대해서 배웠던 거를 제곱근으로 확장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가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한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4번에 3번 보세요. 그러면은 6제곱근 4에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 네, 그러면은 우리는 4의 6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따라서 2의 4의 2분의 1제곱근인데 얘는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근이니까 2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요. 1번 보니까 2배에 4제곱근 48 더하기 3배 4제곱근 3은 얼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8을 빼기 위해서는 4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4, 12, 4, 3 2가 4개 있으니까 2가 밖으로 빠져서 4, 4제곱근 3 더하기 3의 4제곱근 3은 따라서 7의 4제곱근 3이다.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확장하면서 정수가 됐을 때 새롭게 눈에 보이는 게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연습하는 거 학생들하고 많이 했고 여러분도 학창시절 때 많이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다. 7번에서 4번 볼게요. 그래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8제곱에 마이너스 5제곱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제곱에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A의 15제곱. 그래서 답이 맞아요. 그대로 곱하면 되는 거죠. 싫으면 얘를 다시 A의 세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또 A의 세제곱에 5제곱. 그래서 A의 15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를 확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유리수가 루트 제곱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8번에 2번 6제곱근에 A의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 그러면은 얘는 밑으로 6제곱근에 A의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 6제곱근에 A의 세제곱 A의 6분의 1의 세제곱 A의 2분의 1 그래서 뭐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n분의 m으로 나타내라. 지금 식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지금 한글 타자 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밀리거나 뜯어지는데 9번 문제에서요. 4번 보세요. 이거는요. 4제곱근 A의 세제곱 곱하기 루트 A 제곱근 A 이거였어요. 그러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의 4분의 1 그러면 2분의 6 2분의 7의 4분의 1은 A의 8분의 7 네,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페이지에 11번 11번이요. 제가 그거 답을 잘못 쓴 거죠. 11번 보세요. 11번에 1번 그러면 2의 3 루트 2 곱하기 2의 루트 50 그럼 50은 5, 10, 5, 2 5 루트 2잖아요. 따라서 5 루트 2 따라서 2의 8 루트 2가 답이에요. 8제곱근이라고 조그맣게 적혀있죠. 네, 8 루트 2가 답이니까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요. 지수에서는 중학교 지수를 고등학교 지수로 넘기는데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6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13번 다음 계산이 처음으로 틀린 곳을 찾아라.
루트가 안으로 10이 들어갔다 가. 그 다음에 16 안으로 10이 들어갔다. 다를 가니까 밖에 5가 10가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네. 만약 이렇게 되고 싶으면 5제곱근 16에 10이니까 16에 10에 5분의 1이 돼서 차라리 16의 제곱이 된다던가 하고 끝나야지 잘못됐죠? 네, 그럼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유명하죠. 그래서 연습하기 또 풀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도 설명을 좀 할게요. 혹시 362페이지에 11번 문제 잠깐요. 네, 위아래 지금 분수가 위아래 똑같죠? 11번에 위에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2a t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t제곱 분의 2a t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t제곱. 네, 그래서 플러스를 바꿔주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지수함수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제 실수까지 y는 a의 x제곱이 이제 x가 실수까지로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는 거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단 a가 앞에서 뭐냐에 따라서 얘네들한테 좀 살짝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얘가 지금까지 했을 때 뭐 2냐 2분의 1이냐 이런 거. 중요한 건요. a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0보다 작으면 뭐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다. x가 실수다 하더라도 뭐 1, 2, 3, 4만 해도 음량 함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a가 1이면 안 돼요. 1이면 1의 뭘 제곱보다 1이잖아요. 그럼 상수함수죠. 지수함수의 큰 특징이 뭐예요? 훅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1, 2, 3, 4 훅. 근데 1일 때는 상수함수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닌 조건 안에서만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놈이 하나 나와요. 항상 0,1을 지나게 되고요. 얘는 똑같이 y는 ax제곱인데 a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1보다 작으면서 0 사이 애가 또 있겠죠. 얘가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애예요.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y는 ax제곱인데 a가 1과 0 사이. 1인 건 논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결과 y 값이 음수일 수가 없죠. 처음부터 a가 양수인데 따라서 y가 항상 어떻다? 양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 조건을 잘 이용해야 나중에 로그 함수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x, y를 잠시 바꾸면 x는 로그 a의 y가 되니까 이렇게 자리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y의 조건이 얘가 돼서 x의 조건이 얘가 돼서 뭐 이런 아이고 틀렸다. 죄송합니다. y가 아니에요. 요 a의 조건이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 함수로 들어가면은 x의 이 조건과 a의 이 조건을 분명히 따지는 중요한 단서를 또 확인하시게 돼요. 따라서 지수함수는 얘네들을 클 골자로 하고 얘네들을 이동하거나 옮기는 정도의 연습이 다예요. 옮기는 거는 이 점이 올라가는 옮겨지는 점을 따라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이 점이. 그래서 0,1이 어느 점으로 가서 걔를 기준으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만 참고를 하시면 된단 말이죠. 365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수함수 0,1을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a가 1보다 클 때 x값 증가, y값 증가하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x값 증가, y값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방정식도 풀어요. 함수는 항상 내가 친 결과에 따라서 x값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방정식이 왜 없겠어요? 부등식이 왜 없겠어요? 따라서 그 안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거는 a가 큰 걸 비교하면은 큰 쪽이 큰 거고 a가 0과 1 사이 쪽에서 많이 비교하면은 작은 쪽이 큰 거고 뭐 그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367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 이거 보세요. 얘와 얘는 y축의 대칭이잖아요. 따라서 이쪽에 있는 식이 y는 3의 x라면 이쪽에 있는 식은 y는 3분의 1 x가 돼요. 그런데 얘가 3의 마이너스 x니까 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x가 됐다는 얘기는 둘이 무슨 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라는 거죠. 네.
이 정도를 통해서 둘의 관계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368페이지에 3번 문제 보실래요? 함수가 있어요.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문제 3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4분의 1에 x-1 2 그러면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얘는 4분의 1이라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을 내려가서 이 점을 근거로 얘가 다시 이렇게 그려지나 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은 값이고 1이 그나마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은 4분의 1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니까 4에 4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16 곱하기 16 빼기 2 얼마야? x예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아까 y가 2였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이 결과에서 이 결과를 더해주면은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 한 번에도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데 단 4번 문제에서요. 4번에 4번. 동그라미 4번에 4번 좀 보실래요? 아니 문제 4번에 동그라미 4번. 페이지 368. 32에 x제곱 마이너스 2의 6x 마이너스 1은 0이다. 네. 2하고 32 통일성이 없죠. 따라서 2의 5제곱 그래서 5x제곱과 2의 6x 마이너스 1이 같다. 그러면은 5x제곱은 6x 마이너스 1 5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5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다. x는 5분의 1과 x는 1이다. 네. 뭐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니까 결과가 틀린 거예요. 네, 4번이 맞고요. 2번은 아니 1번이 맞고요. 4번은 틀려요. 여하튼 이렇게 풀면은 이제 지수 방정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환도 많이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5번. 그 중에서 3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9x제곱 마이너스 8에 3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러면 3x를 기준으로 얘는 3x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 따라서 t 마이너스 9 t 플러스 1은 0. 네, t가 9여야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수 없다고 그랬죠. 지수는 어떻게 해도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얘만 답이다. 그래서 뭐 t가 3의 x제곱이 9였으니까 x는 2다. 이제 그러한 어떤 비교 구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지수 부등식. 네, 지수 부등식은 여러분들 지수 함수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부등식만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쪽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지수 쪽은 워낙 함수도 간단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7번 정도, 그 다음에 10번이나 11번 정도, 12번도 괜찮고요. 몰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13번에 14번처럼 말 많은 걸 내요. 그래서 말 많아도 한번 해봐라. 13번, 14번 뭐 이런 뭔가 안내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하기 숙제고요. 지수하고 지수함수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부터 풀고 정리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를 풀까 했는데 지쳐하는 것 같고 저도 지치고 또 로그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쭉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참고로요. 우리 수학적 귀납법 안 합니다. 알고리즘과 순서도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시고요.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무한수열, 극한, 그 다음에 무한급수,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얘가 한 축이거든요. 그래야 미분, 적분이 쭉 넘어가거든요. 따라서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쉬시죠. 설이니까 공부 안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셔야 될 것 같아서요. 로그부터 못해도 다항함수의 미분법 전까지 틈틈이 하루에 한 챕터씩 나가면 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어려워했던 부분들도 다시 체크하시고 오늘 했던 것도 복습하시면은 아마 뭐 미분 들어가기 전에 적분 들어가기 전에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모의고사 이제 중간고사까지 보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수학이 어려운 학문은 아니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